어제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제가 지난 2년 정도 트레이더분들의 트레이딩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원웨이 추세 장세에서 특히나 추세의 기준 이격도가 커진 상황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죠. 여기서 잘못된 판단이 대참사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근처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을 때 대참사가 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 장세에서는 끝까지 추세를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추매는 위험해요. 눌리는 공간에서 어디까지 눌릴지 알기 힘들다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다시 한번 추세 방향으로 터져 나오는 모멘텀에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머니 기관이라는 것은 어차피 항상 지정가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공간까지 시장을 내려치기 위해서 위에서 매도로 내려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을 내려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물량을 다 담았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고점 위를 테스트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점 위를 뚫고 왔을 때 이 위의 물량, 즉 매수의 힘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매수를 급격하게 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위에서 추격 매수로 올라붙는 개미가 많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개미들을 털고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가는 건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해도 보통 다이버전스를 크게 맞는 공간, 그리고 그 사선을 이탈하는 공간에서 최근에 저점까지 매도가 상당히 A급 셋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매도자들이 조금 더 덤으로 먹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공간이 항상 반복 시행 가능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첫 번째 추세 매매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피봇 공간과 지지 공간을 치고 난 이후에 얘가 여기가 될지 혹은 여기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모멘텀이 터져 나오는 공간에 최근에 고점까지의 공간을 매수로 노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쇼츠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공간이 크다라고 한다면 민감도를 낮춰서 보셔도 괜찮아요. 분석을 많이 해보시면 이제 어느 민감도를 써야 될지 조금 더 정리가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30분 기준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이 정도 눌림이면 한 5분 정도에서 다시 모멘텀이 터져 나오는 공간에서 맥디 크로싱이나 이평선 크로싱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표에 따라서 추세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얘가 만약 한 60분이나 2시간 정도 공간에서 형성이 되는 셋업이라고 한다면 5분이 아니라 10분 정도에서 다시 터져 나오는 골든 크로스나 매수 추세의 컨펌을 받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간이 협소하다라고 한다면 민감도를 많이 올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은 30분 기준의 공간이니까 크게 무리 없이 다시 매수로 타실 수가 있지만, 만약에 10분이나 5분 정도에서 형성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1분이나 아니면 틱차트로 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공간을 한번 볼까요? 둘 중 하나겠죠. 맥디나 아니면 이평선의 크로싱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공간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5분 정도로 넘어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터져 나오는 맥디 크로싱이나 아니면 이평선의 크로싱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5분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이 플래그를 다시 이탈하는 공간을 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맥디의 크로싱은 여기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평선의 크로싱은 여기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맥디 크로싱보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평선의 크로싱을 노리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플래그를 확실하게 이탈하는 공간이 이평선의 크로싱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 이 패턴은 제가 그라인딩 라이프 유튜브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최근에 고점까지를 라이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입을 하시면 이 밑을 손절을 두시고 여기까지 공간이 확보가 되는지 손익비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 네, 저점 손절 대비 고점까지가 지금 1대1의 비율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차피 지금 쇼트 스퀴징의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익절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1대1의 공간 고점까지가 확보가 됐다라고 하시면 매수를 들어가실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대참사가 나는 스토리가 보통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에 맨 처음 내려가는 매도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더분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이 내려가는 이 ABC 패턴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에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얘가 다시 올라갈 때 손절을 반드시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손절을 걸지 않고 물타기 하는 건 제가 아예 배제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매매이기 때문이죠. 그 패턴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존버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대참사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가는 날이 장날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물타기 존버 형식의 매매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최근에 얼만큼 올라왔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래서부터 그런 패턴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언제 가는 날이 장날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확실하게 추세가 꺾였다라는
올랐다라는 컨퍼메이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장이 얼마만큼 올라갔다가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자면 시장이 얼마만큼 내려갔다가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매도로 베팅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서 손절을 당하게 됩니다. 대거로 손절을 당하게 되면서 여기에 또 쇼트 스퀴징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손절을 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화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왜 화가 쌓이냐?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가야 된다라는 편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마음속에 화가 쌓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려와서 손절을 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앞에서도 똑같이 이런 패턴, 추세 매매 패턴으로 전부 익절을 가지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치게 되면 다시 인내심을 가지고 그 다음 셋업을 찾게 되는 것인데요. 이 매도 셋업이 여기서 손절을 당하게 되면 상당히 마음의 조바심이 생깁니다. 이제 여기서 물타기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내려가서 살 수 있지만 이렇게 살아나면 반드시 한 번에 다 털리는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심리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매도를 손절 치면서 이 윗공간에서 매수로 스위칭을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매수로 스위칭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가 매수 들어가자마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더 열받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대참사가 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수 스위칭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손절 자리는 어디냐면 이제 최근의 저점 이런 공간이 되는 거고요. 올라갔을 때는 크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과열된 시장이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 여기 손절을 두고 이런 식으로 라이딩을 하시면 손익비가 굉장히 안 좋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나스닥과 S&P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밑으로 내려갔지만 이 끝에서 다이버전스를 맞고 다시 한번 횡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위칭을 하고 난 이후에 연속 손절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를 들어갔다가 여기서 매수 스위칭 들어가면서 손절을 치고요. 여기서 매수 스위칭 들어갔던 것을 여기 밑에서 손절을 치면서 매도 스위칭을 들어갔다가 다시 얘가 횡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 다시 손절을 치게 되는 악순환의 굴레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하실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모멘텀이 터져 나오는 이 상방의 공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공간을 익절로 노리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꼭 매도를 노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끝에서 형성되는 강한 다이버전스를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0분에서도 다이버전스가 터져 나오고 5분에서도 터져 나오고 30분에서도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고점은 갱신하지만 모멘텀적으로 엄청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 확실하게 이 사선 이탈하는 공간, 그리고 여기서 형성되는 이 횡보의 공간, 즉 이 저점의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공간에서 딱 이 공간을 이제는 위로 손절을 두고 이 아래의 공간까지, 최근에 저점까지를 노리는 매도를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추세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는 역시나 조심해야 되는 매매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추세의 채널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다시 올리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인덱스 원웨이 추세 매매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죠. 근데 얘가 확실하게 꺾이고 아래로 터져 나오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이제는 여기를 기점으로 1대1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지를 보시고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쨌든 간 변곡 방향이기 때문에, 변곡은 제가 항상 손익비가 좋지 않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0.83 정도인데 이 정도 선에서 변곡 방향으로 0.8 정도만 노릴 수 있어도 훌륭한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승률이 높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장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트레이더분들의 매매를 분석을 해본 결과, 많이 올랐을 때 단순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맨 처음 가로매물대에 부딪히는 공간까지 매도를 동행하시면 위험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맨 처음 피봇이나 가로매물대를 터치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갈 때는 그 공간을 매수로 동행을 하시고, 혹시라도 변곡 매매를 해서 고점에서 손절을 쳤다라고 하시면 스위칭은 꼭 피해가야 되는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확실한 다이버전스, 그리고 민감도가 낮은 차트에서 터져 나오는 엘리엇 파동의 사이클을 확인을 해 보셨다라고 한다면 끝에서 다이버전스를 확인해 주시고, 결국 민감도가 낮은 차트에서 5파까지를 마무리를 짓고 그 위에서 다시 한번 다이버전스 체크를 해 주시고, 손절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서 최근의 저점까지 정도 한번 변곡 방향으로 노려볼 순 있습니다. 항상 1순위를 추세 매매로 두시고요. 변곡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참사가 나는 그 매매의 사이클로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